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연일 그 지지층 결집 행보에 매진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동혁 대표. 근데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비판에 초점이 모이고 있는 부분이 지방선거의 공천 룰,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서 당심 반영 비율을 좀 7대 3까지 좀 높이는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제 장 대표를 향한 반발에 좀 불이 더 붙는 이런 형국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이성건 의원도 민심에 역행하는 정치적 자해 행위다. 라고까지 강하게 쓴소리를 했는데 지금 이 공천 룰 7대 3 당심 반영 비율 당내 반발이 좀 큽니까?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5대 5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7대 3으로 바꾸면서 당원의 마음을 더 많이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당원 주권주의와 좀 결은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5대 5네 7대 3이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저희 당의 쇄신이 먼저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청래 대표가 1인 1표제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론조사를 돌렸고 여론조사가 16%밖에 응답률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저희 당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면 저희 당원들의 응답률도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중도 보수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당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의사표현을 강하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대 3으로 되었을 때 강성 지지층들이 더 많은 의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당원들의 많은 의견들을 볼 수 있도록 이게 당원들에게 넓은 운동장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도부에서 저희 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에 대해서 좀 겸허히 수용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 다음에 5대 5나 7대 3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강성 지지층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그런데 좀 살펴볼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성건 의원 같은 것도 그렇고요. 부산 사하갑 여기가 지역구고 또 지난 금요일에는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윤한홍 의원이 장 대표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또 대구시장 출신인 권영진 의원도 위감이 된다, 참패할 거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남권 민심도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인가? 상대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런 판단을 지금 지역구 소속 의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총선과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지역구 의원들이 공천에도 관여하고 본인의 어떤 사람들도 이 채비를 시켜서 준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초의회 구성하는데 승리를 견인해내야 또 지역구 관리도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선순환을 이뤄야 되는데 권영진 의원이 언급한 2018년 지방선거 17개 지자체장 선거 중에 국민의힘이 3곳밖에 탈환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위기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7대 3으로 갔을 때 민주당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4인 경선 이런 걸 지나면 본선까지 직전에는 5대 5로 합니다. 그래야 외부 시선과 이 당심을 괴리를 최소화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자들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지금 지방선거 준비단에서는 7대 3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는 어떻습니까? 보수층으로 한정했을 때 국민의힘 당원들로 한정했을 때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물으면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실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도 나오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의 이 정치 행보는 그런 당원들, 극우 세력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다시금 그쪽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불만이 큽니까? 이제 지방선거 나가야 되는 국민의힘 주자들이에요. 7대 3으로 해서 국민 눈높이와는 더 괴리가 있고 계엄도 정당했다 이런 어떤 생각에 안주해 있는 당원들의 비율을 7로 높인다.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겠습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우와 무관하지 않은 계엄과 관련해서도 사과하지 않는 국민들과의 눈높이와 평가와는 완전히 어긋난 그런 후보들이 지금 선출되는 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기의식을 지금 아주 그나마 국민의힘이 지금
선출될 그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는 상당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기류들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까요? 장 대표는 이번 주에 그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의원들과 개별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입장도 밝혔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계획, 또 계기판이 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가고 있다.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겁니까?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현 지도부에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중점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만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 안에 이 뜻이 들어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본인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지도부에서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저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계획 그리고 계기판 이런 것들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지만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를 하면서 당선이 됐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면회를 하러 가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실제로 강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본인이 내년 지방선거를 이겨야 당도 그렇고 개인 장동혁에게도 정치적인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동안의 스탠스에 지금 어떻게 보면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뚫어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겠다라고 박성훈 대변인이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는 지난주에 12월 3일 전후로 해서 조금 더 전향적인 목소리가 나왔으면 적어도 송원석 원내대표가 냈었던 그 메시지 정도를 장동혁 대표 입에서 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런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지도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했던 목소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3일에 맞춰서 어떤 장 대표가 뭐 사과를 할지 등등에 대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면 좋겠다였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지금에라도 그런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지요? 그런데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예. 게 이 당대표 됐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니까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으로 1도씩 더 갔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사과를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본인의 취임 100일 그리고 12월 3일에 1년이 되는 날 그때 정확한 입장을 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흐지부지 버렸어요. 두문불출하면서 4번 타자가 필요하지 운동장 넓게 쓴다고 국민들이 우리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딴소리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받고 이랬을 때 사과한다? 너무 실기한 거예요. 그때 가서 메이크업을 다시 하고 지방선거 나설 채비를 하고 중도 뭐 개혁 보수 깃발을 든다?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네.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 장동혁 대표의 행보,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어떤 반응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말 거듭드립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어떤 글을 좀 게시를 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정원호 구청장을 콕 찍어서 글을 올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참 잘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본인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만 나는 명함도 못 낼 정도로 이분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라는 글을 올렸는데 일각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의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정 구청장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인가 하는 추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의 계파 갈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저 포스팅이, 하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정청래 지도부에 있어서 전현희 의원이라든지 몇몇 분들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에 나오겠다라면서 사퇴를 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한 분은 전현희, 박주민, 서영교 의원은 근데 최근에 쿠팡 사태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만 뭐 홍익표 의원이라든지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콕 찍어서 정원호 구청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높은 이름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분이 임종석 비서실장의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실장의 지역구였던 성동구에서 구청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대표를 제외한 친문계에 대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냐,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이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을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올린다는 것은 최근 갈등이 보여지고 있는 명청 갈등이 조금 더 수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단순히 이 사람을 잘한다라는 어떤 포스팅을 넘어서 명청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정은호 구청장은 친문으로 분류된다라고 보긴 어렵고 예. 본인의 어떤 자생으로 여기까지 온 정치인입니다. 네. 제가 이제 성동 중구 맘카페에 가입되신 분들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서 굉장한 이 지역 구민들의 응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피부에 체감되는 행정을 바로 하고 또 소통하고 열어놓고 직접 의견 들으면서 바로 다음 날 현장에 가 있고 공무원들이 가서 개선하고 대안 마련하고 이런 부분으로 삼선고지됐고 성동이 지금 이 민주당한테 아주 유리한 지역이 아닙니다. 과거와 또 유권자 어떤 성향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삼선을 했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원조격이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성남시장부터 경기도지사까지 비슷한 행보를 했기 때문에 본인과의 그 교집합이 좀 느껴졌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정기 이 평가 지수를 봤을 때 90%가 넘는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높은 평가를 높은 받는 수치긴 거거든요. 하죠. 그러니까 그 본인의 과거를 또 반추하고 소외하면서 정은호 구청장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 부분이 사전 선거 운동이다. 뭐 나경원 의원도 그런 이제 지적을 하시던데 사전 선거 운동이란 건 정말 낙선 내지는 당선 목적으로 선거 기간 이전에 선거 운동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냥 거명하고 칭찬하고 행정을 잘한다고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선거 운동이라고 하면 칭찬받을 공무원 아마 없을 겁니다. 아하, 이 포스팅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하네요.